공부를 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 운동을 하면 쏟은 노력만큼 승패가 나뉜다. 농사도 씨를 뿌리고 애써 가꾼 만큼 수확한다. 행복도 그렇다. 노력한 만큼 행복하고 연습한 만큼 행복의 양이 늘고 공부한 만큼 행복의 질이 높아진다. 안녕하세요. 책의 소리를 담다 책소담입니다. 송정님 작가님의 언제 올지 모를 희망 말고 지금 행복했으면. 출판사는 자음과 모음입니다. 작가님에게 이상형이 누구냐고 물으면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헤르만 헤세. 이 책은 짧은 에세이 묶음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글 시작마다 헤르만 헤세의 글이 대문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작가님이 헤르만 헤세의 글들을 써놓았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 빠질 때, 이별할 때, 아플 때마다,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비틀거릴 때마다 나는 헤세와 마주 앉고 싶었다. 헤세는 어쩐지 내 투정을 다 들어줄 것 같았다. 맑고 깊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들어주다가 나중에 집에 들어가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줄 것 같았다. 그렇게 내가 위로받았던 헤세의 조언들을 여기 옮겨보았다. 인생의 고민에 달아놓은 헤세의 댓글은 부드럽지만 강렬하고 따스하지만 냉철하고 짧지만 지혜롭다. 시공을 초월해 그가 남긴 글로 남아 내 서툰 인생을 기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나의 그 행운을 당신에게 나눠드린다. 당신도 나처럼 위로받기를, 당신도 나처럼 도움받기를, 당신도 나처럼 사랑받기를, 당신도 나처럼 용기를 얻기를, 당신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기를, 무엇보다 행복해지기를. 작가님의 글을 읽다 보니 저도 헤르만 헤세하고 사랑에 빠질 것만 같습니다. 책장에 꽂혀있는 데미안 유리알 유희 수레바퀴 아래서 다시 꺼내보아 꼭 다시 읽어보고 싶습니다. 책소담도 응원합니다. 따뜻한 작가님의 글을 통해 위로받기를, 도움받기를, 사랑받기를, 무엇보다 행복해지기를. 이제 책의 소리를 담아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오늘도 난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어. 친구의 집에는 금지어가 하나 있다. 난 못한다는 말을 못하게 한다. 그 대신에 아직 하지 않았다는 말을 쓰게 한다. 예를 들어 나는 바이올린을 연주하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바이올린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나는 1등을 못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 1등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말은 습관처럼 자주 쓰인다. 나는 테니스를 못해. 나는 피아노를 못해. 나는 글을 못 써. 나는 달리기를 못해. 나는 요리를 못해. 난 못해는 더 이상 할 마음이 없다는 클로징 멘트다. 인생 폐업을 선언할 때나 쓰는 말을 우리는 수시로 하고 있는 셈이다. 매일매일 문을 열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매일매일 문을 닫고 문고리를 걸어버린다. 나에게 자꾸 문을 오픈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노크나 머뭇거림은 필요 없다. 그냥 문 활짝 열고 도전을 외치며
뛰어들어 보는 거다. 나이와 상황을 떠나 꿈을 가진 사람은 멋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은 멋있다.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발걸음이 중요할 뿐. 스페인의 작곡가이자 첼리스트인 파블로 카살스는 95세에도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고 하루 6시간씩 연습했다. 많은 나이임에도 치열하게 연습하는 이유를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지금도 내가 나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95세의 나이에도 나아지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대가의 인생법이다. 우리는 누구나 완전하지 않다. 뭔가 되어가는 과정일 뿐 살아있는 한 끝없이 배워가야 한다. 누려보지 못한 지식과 즐거움이 세상에 많다. 정년퇴직한 어느 교장 선생님은 65세의 나이에 히라버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그 나이에 왜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하느냐고 묻자 새로운 걸 배워야 살아있는 것 같다고 했다. 70세를 훌쩍 넘긴 어느 무역업자는 바이어에게 악기 연주하는 것을 들려주기 위해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다. 너무 늦은 나이는 없다. 나이는 세월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먹는다. 나이는 20살이지만 꿈도 없고 열심히 노력할 이유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는 이미 젊지 않다. 나이가 90세가 넘었어도 꿈이 있고 서툴러도 시도하고 있다면 그는 청년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시도해 보는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나아져야 하고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나는,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 잘 사는 건 나를 사랑하는 일이야. 평생 연애시를 써온 원로 시인은 시집에 온통 절절한 연애시를 써놓고 시작 노트에 이렇게 남겼다. 그런데 솔직히 나 아직 사랑을 잘 몰라요. 평생 인생론을 펼쳐온 원로 철학자는 인생을 논하는 두꺼운 책을 써놓고 후기에 이렇게 고백했다. 그런데 도대체 인생이란 무엇인가요? 사랑의 대가일 것 같은 시인도 인생의 고수일 것 같은 철학자도 사랑을 모른다고 인생은 더더욱 모른다고 고개를 내저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또한 참 설명할 수 없는 일이다. 논리로도 풀지 못하고 수리로도 계산이 안 되는 문제니까. 우리 인생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이에게는 사랑이 검은 독약처럼 쓰지만 누군가에게는 딸기 케이크처럼 달콤할 수 있다. 어떤 이는 붙잡고 있던 꿈을 이룰 수도 있지만 어떤 이는 죽을 때까지 헛물만 켤 수도 있다. 이걸 풀라고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시험지를 받아든 마음. 누구나 그렇게 열등생이 된 것 같은 마음. 상처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슬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상처와 슬픔을 등에 짊어지고 걸어가야 한다면 최대한 가볍게 덜어내는 것이 좋다. 인생의 짐을 덜어내는 방법 중 첫 번째 코스는 이것이다. 나 자신을 알기. 나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기 위해서 자아상을 그려보면 어떨까? 자아상을 주로 그려온 프리다 칼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무나 자주 혼자이기에 내가 가장 잘 아는 주제이기에 나를 그린다. 내 얼굴을 그릴 때 뺨에 눈물을 그리고 있다면 슬픈 사람이다. 뺨에 장밋빛 노을을 색칠하고 있다면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아상은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그리는 것, 아니, 마음이 저절로 당겨지는 것이다. 내 마음을 자주 그려보는 거다. 일기를 쓰듯 자아상을 그려보는 것도 좋다. 매일 나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매일 더 나를 이해하게 된다. 내가 나를 알아가는 작업 다음에는 이런 과제가 주어진다.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말기. 내가 가진 것들을 손으로 꼽아보라면 초라한 기분이 들곤 한다. 남들은 집 평수도 늘리고 땅도 산다는데 나는 집 한 칸 없이 여태껏 뭐하고 살았나? 남들은 좋은 차로 바꿔가는데 나는 여태껏 걸어 다니고 뭐하고 살았나? 다른 이와 비교할수록 답답하고 옹졸해진다. 내 마음을 위축시키는 가난의 요소들은 언제나 남과 비교할 때 찾아온다. 음악 한 곡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하다면, 햇살 한 자락에 눅눅한 마음을 말릴 수 있다면, 좋은 사람의 응원에 힘을 낼 수 있다면, 무엇보다 나의 미래를 믿고 있다면, 그렇다면 나는 참 많이 가진 셈이다. 모자란 점을 세기보다 잘난 것을 세본다. 지난 잘못을 떠올리며 아파하기보다 내가 잘한 일을 헤아려 본다. 말랑말랑 부드럽고 포근포근 따스한 해를 구워 내 인생에 전해본다. 사랑해, 내 인생. 내 운명은 내 손안에. 항해사는 바람의 방향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없다. 그러나 배의 돛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정원사는 꽃이 피고 지는 일을 마음대로 행할 수 없다. 그러나 꽃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 농부는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 없다. 그러나 씨를 뿌리고 거두는 일은 가능하다. 사람은 비를 내리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우산을 준비할 수는 있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일, 그것은 신의 몫이야 라고 생각되는 일이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분명 내가 할 수 있는 내 몫의 일이 있다. 인생의 바람을 만날 때 돛을 어떤 쪽으로 향하게 할지, 희망 쪽인지 절망 쪽인지 방향에 대한 결정권은 나에게 있다. 인생의 길을 걷다가 넘어졌을 때 누가 일으켜 주기를 바라지만 가만히 방치하면 마음의 상처만 깊어진다. 넘어진 충격도 내가 극복하고 다친 무릎도 내가 치료해야 한다. 어려운 인생 문제가 주어졌을 때 누가 좀 풀어줬으면 하고 손 내밀어 보지만 그 누구도 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결국 내가 풀어야 한다. 기쁨과 슬픔도 내 손 안에 있고 천국과 지옥도 내 손 안에 있다. 결국 삶을 선택하는 것은 나 자신이다. 인생이 다 결정되어 있는 것 같지만 운명에 스스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 변화의 가능성은 반드시 있다. 폐지처럼 구겨진 내 삶을 맑게 펴는 일, 식어버린 인생에 다시 한번 불꽃을 피우는 일에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하다. 생각이 우울하면 내 인생 자체가 실패로 보인다. 그러나 기분을 추스르면 내 앞에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밝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 굳게 닫힌 줄 알았던 문이 마법처럼 열린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 자리에 꽃이 피어난다. 인생의 르네상스 시대를 여는 것은 나 자신이다. 운명아 비켜라, 내가 간다. 생의 언덕에 푸른 깃발을 꽂는 것은 얼마나 가슴 뛰는 일인가? 운은 내가 만들 수 없다. 그러나 행운은
내 손으로 만들 수 있다. 운을 탓하며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행운을 직접 찾아 나서는 사람. 조건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스스로 여건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행운의 제조자이다. 고마워요. 내 곁에 있어주는 당신. 어릴 때 하던 놀이 중에 여럿이 노래를 부르며 빙글빙글 둥글게 돌다가 사회자가 5명 하거나 2명 하면 그 무리 속에 얼른 들어가야 하는 놀이가 있다. 나는 그 놀이가 참 두려웠다. 무리지을 사람을 미리 잘 봐두었다가 얼른 그에게 달려가 부둥켜 안고 그 무리 속에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굼뜨고 악착같이 못해서 혼자 남겨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면 여지없이 탈락이었다. 그렇게 혼자 되는 것이 어린 마음에도 쓸쓸하고 외로웠다. 살아가면서 알게 되었다. 외롭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열심히 달려가 온 힘을 다해 껴안아야 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건너오기만을 기다리면 나는 결국 외롭게 혼자 남겨진다. 내 발걸음이 그에게 다가가고 내 마음이 먼저 그를 향해야 한다. 미국의 포크록 듀오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른 노래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 가사처럼 지칠 때 다리가 되어주겠다고 말해주는 사람. 힘들 때 자신에게 기대 쉬라고 말해주는 사람. 응원이 필요할 때 당신의 시절이 빛날 때가 왔다고 당신의 꿈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응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어떨까? 참 좋은 당신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참 좋은 당신이 되어주면 어떨까? 외딴 곳을 헤매고 차가운 바람을 지나 마침내 따뜻한 등불이 켜진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그 문을 열고 들어서면 나를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 늦지 않게 다가가야 한다. 그에게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이 말을 꺼내야 한다. 이제 내가 더 사랑할게. 내 곁에 있는 당신을. 부드럽고 둥글고 따뜻한 것이 강한 거야. 엄마, 저예요. 너무 오랜만에 왔죠? 살아생전 좋은 게 뭐냐고 물으면 늘 네가 좋다 대답하시던 엄마. 엄마의 마지막 집에 오랜만에 딸이 와서 엄마는 행복하실까? 무덤가에 핀 동백꽃잎이 바람결에 살랑이며 대답한다. 바쁜데 뭐하러 와? 좋으면 좋다고 솔직히 말하지. 장난스러운 말투로 까부는 딸에게 어쩔 수 없이 기쁨을 들키고 말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가 어려울 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음 전하는 법을 알 수 없을 때 엄마를 찾아간다. 나는 엄마가 크게 소리 지르시는 것을 평생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 6남매를 키우면서 쉼없이 일을 하셨지만 평생 회초리 한 번 드신 적이 없었다. 화를 내야 하는 일이 있으면 손을 잡고 호소하셨고 꾸중보다 신뢰로 자식들을 바로잡으셨다. 우리 형제들은 한자리에 모이면 돌아가신 부모님을 추억한다. 부드러움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따뜻한 눈길이 가장 힘이 세다는 것을, 큰소리 하나 없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시던 엄마의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아버지에게는 강한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크게 꾸중할 때면 오히려 더 말을 줄이셨다. 그래서 그런지 단 한마디라도 그의 말의 위력은 대단했다. 언니는 아버지와의 한 일화를 기억하고 있었다. 고등학생 때 집을 떠나 도시에서 자취하던 언니는 외로움에 시달렸다.
그 시기에 언니를 고안한 것은 소설책과 영화였다. 고3 대학 입학 시험을 며칠 앞둔 그날도 언니는 자취집 근처에 있던 극장으로 영화를 보러 갔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오다가 같은 건물 치과에서 나오던 아버지와 딱 마주쳤다. 고3 수험생이 학교에 있어야 할 시간에 극장에서 나오는 것을 딱 들키고 말았으니 언니는 두려움에 덜덜 떨고만 있었다. 아버지는 언니 손에 있던 영화표를 쓱 보셨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가버리셨다. 뭐지?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당황한 언니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셨다. 이제 진짜 죽었구나 싶었던 언니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가만히 양복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10,000원짜리 몇 장을 언니에게 건넸다. 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섬주섬 돈을 받았다. 그러자 아버지는 또 아무 말씀 없이 그 자리를 떠나셨다. 집에 가서 배웠을 때도 통화를 할 때에도 아버지는 그날의 일을 아예 언급하지 않으셨다. 그 후 언니가 수업을 빼먹고 영화관에 가는 일은 없었다. 아버지를 통해 우리는 배웠다. 아이가 설령 나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말없이 기다려줄 수 있는 유연함을. 너의 행동에는 이유가 있겠지. 지금 무척 힘들 테지만 힘내. 꼭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응원하며 손을 꼭 잡아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부정적인 말로 상대방을 몰아붙이는 사람이 있고 부드러운 위로와 함께 따뜻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언제나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강한 질책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이었다. 진정한 강함은 총과 칼처럼 물리적인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부터 배어나온다. 손님이 한 번 방문한 가게를 다시 찾는 이유는 친절한 응대가 마음에 들어서인 경우가 많다. 유능하지만 무뚝뚝한 의사보다 아픈 마음을 읽어주는 친절한 의사에게 환자는 더 큰 위로를 받는다. 단골을 만드는 가게 사장님의 친절한 미소, 의사를 최고의 명의로 만드는 다정한 한마디,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따뜻한 배려의 마음, 이렇게 부드러운 것이 모든 것을 이긴다. 용기 있는 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힘이 아니다. 가끔은 나를 버릴 줄도 알고 낮출 줄도 알고 가끔은 한없이 부드러움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용기 있는 자의 선택이다. 이런 용기를 지닌 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힘을 지닌 자는 사랑을 하지만 용기 있는 자는 사랑을 받는다. 아플 때 곁에 있어 준 적 있나요? 바쁜 하루 끝에 달콤한 휴식 시간. 이승윤의 노래 달이 참 예쁘다고를 듣다가 가사를 떠올려 본다. 죽어서 이름을 어디다 남기기보단 살아서 그들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볼래. 내가 뽑은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 리스트에 이 곡을 얼른 추가한다. 내 이름이 다정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이 불러줄 때이고, 내가 부르고 싶고 기억하고 싶은 이름은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다.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이름, 혹은 내 주변에서 따뜻하게 불리는 이름. 이 중에 당신은 어떤 이름으로 살고 싶은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지만 사람이 꼭 이름을 남기려고 세상을 사는 건 아니다.
직위와 명예를 위해 남기는 이름은 여러 사람에게 기억되지만 순간이고, 사랑하는 사람의 가슴에 새기는 이름은 한 사람에게 기억될 뿐이지만 영원하다. 달 위에 발자국을 남기고 싶지 않아. 단지 너와 발맞추어 걷고 싶었어. 이 노래 가사처럼 인생의 마지막까지 발맞추어 걷고 싶은 사람. 당신 곁에 그 사람은 누구일까? 어떤 사람과 결혼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온 후배에게 반려의 조건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다. 내가 늙고 병들었을 때 그 사람이 내 곁에서 어떻게 하고 있을까를 떠올려 보라고. 만약 치매에 걸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을 때 내 곁에 그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하고. 세월이 지나 젊음이 떠난 자리에는 주름이 는다. 그러다가 크고 작은 병이 갑자기 찾아오기도 한다. 반려자에게 혹은 나에게 질병의 그림자가 들이온다면 곁에 있는 사람은 내게 뭐라고 말해줄까? 이런 상상을 해보면 반려자의 모습이 점점 그려진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입을 열고 눈을 맞추며 말하면 그만이다. 함께 기뻐해 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고 진심으로 격려해 주면 된다. 젊고 아름답고 잘 나가는 시절에 같이 있어주는 것은 쉽다. 쉬운 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람이 아파할 때, 그 사람이 불행할 때,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절망할 때, 변치 않고 사랑해주는 일,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사랑을 희미하게 하는 요소는 많다. 갑자기 닥친 현실적인 어려움, 갑자기 찾아온 병, 가족의 반대, 사회의 따가운 시선, 갑자기 얹어진 절망의 무게, 서서히 다가온 마음의 변화, 또는 내 꿈의 무게가 너무 커서 사랑을 떠나보내기도 한다. 사랑의 자격증은 힘든 사람 곁에 오래오래 머물러 있어 줄 수 있는 마음에 발급해줘야 한다. 아플 때, 어둠 속에 있을 때, 곁에서 조용히 함께 아파해주는 마음, 터널을 빠져나온 그에게 꽃다발을 안겨주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비 맞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우산을 씌워준다. 안 쓰겠다고 하면 우산을 버리고 같이 비를 맞아준다. 어깨가 축 처진 그의 손을 잡는다. 손을 빼려고 해도 힘주어 잡고 고백한다. 이 손을 절대 놓지 않을 거라고.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둘이 같이 손잡고 걸어가자고. 너와 함께라면 이 밤도 깜깜한 밤이 아니라 달이 참 예쁜 밤이라고. 인생의 의무는 단 한 가지, 행복할 것. 공부를 하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 운동을 하면 쏟는 노력만큼 승패가 나뉜다. 농사도 씨를 뿌리고 애써 가꾼 만큼 수확한다. 행복도 그렇다. 노력한 만큼 행복하고 연습한 만큼 행복의 양이 늘고 공부한 만큼 행복의 질이 높아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는 항상 행복을 바라지만 현실은 늘 머리가 아프다. 잘 지내고 싶은 사람과 얼굴을 붉히는 사이가 되기도 하고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사람과 슬픈 작별을 하기도 한다. 평화롭게 살길 원하지만 이익을 위해 으르렁거리기도 하고 잘해보려고 했던 일이 꼬여서 엉뚱한 결과를 내기도 한다.
이렇게 내 마음 같지 않는 일은 살면서 계속 일어난다. 어쩌면 일상의 매 순간이 피할 수 있는 일과 피할 수 없는 일의 연속일지도 모른다. 피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의 불행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그 일을 피하고 하지 않으면 되니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일도 있다. 학생은 공부를 피할 수 없고 성인이 된 후에는 이를 피할 수 없다. 세월을 피할 수 없고 얼굴에 어리는 잔주름도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는 짜증을 내며 불행의 늪에 잠긴다. 그러나 또 누군가는 기양하는 거 즐겁게 하자며 미소로 받아들인다. 피할 수 없을 때 애써 즐기는 마음. 그건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마음이다. 피할 수 없는 그 일은 가끔 뜻밖의 즐거운 에너지가 되기도 한다. 즐거운 기분은 뇌의 윤활유와 같다. 좋은 기분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 때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게 하고 중요한 원칙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 머리와 가슴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감정이 풍부하고 좋은 기분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자주 많이 행복하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사실을 한껏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단 하나, 행복할 것. 행복은 정말 멀리 있지 않다.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행복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고 지금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분명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다면 행복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가 된다.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아침에 일어나 행복한 일을 한 가지씩 소리내어 말했다고 한다. 나도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해본다. 라디오에서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네. 얼마나 좋아. 화분에 꽃이 피었어. 얼마나 좋아. 오늘 저녁에는 반가운 친구를 만날 거야. 얼마나 좋아. 책소담.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글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인사말로 대신합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는 사실을 한껏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단 하나, 행복할 것. 구독자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행복입니다. 책의 소리를 담다 여기서 마칩니다.